안녕하세요. 편안백세입니다. 매일 저녁 신발을 벗을 때마다 발등이 빵빵하게 부어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겁고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서 주저앉고 싶어지시나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고민이 많이 해결될 겁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우리 몸 안에 혈관 말고 또 다른 관이 있다는 걸 아세요? 바로 림프관이라는 건데요. 이 친구가 제대로 일을 안 하면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무거워집니다. 60세가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을 아파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쌩쌩 잘 돌아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장이 자주 나고 속도도 느려지죠. 림프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들어요. 림프는 심장처럼 펌프가 따로 없어서 근육이 움직여야만 흘러가거든요.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요. 그래서 몸속 찌꺼기들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마치 하수구가 막힌 것처럼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다리부터 붓기 시작해요. 발목 종아리가 묵직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져요. 온몸이 무겁고 피곤하죠. 감기도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 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포기하세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실제로 75세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저녁 다리가 부어서 걷기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간단한 방법 하나를 꾸준히 하신 후로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그 방법이 바로 림프절 마사지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앉아서도 할 수 있고 하루에 단 10분만 투자하면 돼요. 마사지라고 하니까 어렵고 복잡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기 머리를 쓰다듬듯이 부드럽게만 해주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림프가 중요한지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마사지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의학 용어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부은 다리 때문에 고생하지 마세요. 무거운 몸 때문에 기운 없어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20분만 투자해 주세요. 앞으로 훨씬 가벼운 몸으로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림프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다시 해볼게요. 75세 할머니는 젊었을 때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셔도 다리가 전혀 붓지 않으셨대요. 30대, 40대 때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서서 장사를 해도 발목이 멀쩡했어요. 그런데 50대 후반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집에 오면 신발끈을 풀기도 전에 발이 빵빵했어요. 6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만 서 있어도 발목이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처음에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에 좋다는 음식도 먹어보고 압박 스타킹도 신어보셨는데 큰 효과가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실 혈액순환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림프순환이었어요. 우리 몸속에는 두 개의 순환 시스템이 있거든요.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혈관,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림프관입니다. 혈관은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이라는 강력한 엔진이 피를 온몸으로 빠르게 보내죠. 분당 70회에서 80회씩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해서 피를 돌려요. 그런데 림프관은 동네 골목길 같아요. 별도의 펌프가 없어서 근육이 움직일 때만 천천히 흘러갑니다. 혈액은 1분 만에 온몸을 한 바퀴 돌지만 림프는 하루 종일 걸려서 겨우 한 바퀴 도는 정도예요. 림프는 무슨 일을 할까요? 첫 번째, 청소부 역할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 몸속에는 계속 찌꺼기가 쌓여요. 세포들이 일을 하면서 나오는 쓰레기, 세균과 싸우고 난 찌꺼기, 음식을 소화하면서 생기는 노폐물들이요. 이런 것들을 림프가 주워 담아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마치 동네 쓰레기 수거차처럼 말이에요. 두 번째, 경비원 역할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나쁜 놈들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림프절에서 잡아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목이나 겨드랑이, 림프절이 부어오르는 거예요. 지금 나쁜 놈들과 싸우고 있으니까 좀 부어도 참아달라는 신호인 셈이죠. 세 번째, 수도꼭지 역할입니다. 몸속 수분 조절을 해요. 너무 많은 물이 한 곳에 고이지 않도록 적당히 빼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 시스템이 아주 잘 돌아가요. 근육도 튼튼하고 활동량도 많으니까 림프가 쌩쌩 잘 흘러다녀요. 하루 종일 일해도 밤에 자고 나면 다시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근육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30세를 넘어가면서 매년 1%씩 근육이 감소해요. 60세가 되면 젊었을 때의 70% 정도만 남게 되죠. 70세가 되면 절반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근육이 줄어들면 림프를 밀어주는 힘도 약해져요. 마치 수도관의 수압이 약해지는 것과 같아요. 물이 천천히 흐르다 보니 파이프 곳곳에 이물질이 쌓이기 시작해요. 두 번째 변화는 활동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계단도 뛰어다니고 멀리 걸어 다니고 했는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어들어요. 관절도 아프고 숨도 차고 하니까 활동을 피하게 되죠. 근육을 덜 쓰게 되니까 림프 순환도 더욱 느려져요. 세 번째는 관절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발목, 무릎, 어깨 관절이 예전만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굳어 있고 조금만 앉아 있어도 뻣뻣해지죠. 관절 움직임이 줄어들면 그 주변 림프관도 제대로 짜여지지 않아서 림프가 고여요. 네 번째는 피부도 달라져요. 피부가 탄력을 잃고 얇아지면서 림프관도 약해져요. 젊었을 때는 피부 자체가 림프관을 보호해줬는데 나이가 들면 그런 보호 기능이 떨어져요. 이렇게 림프 순환이 느려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먼저 다리부터 붓기 시작해요. 특히 발목과 종아리 쪽이 무거워져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림프가 다리 아래쪽에 고이거든요. 김순자 할머니처럼 저녁만 되면 신발이 꽉 끼는 거죠. 손발도 차가워져요. 순환이 안 되니까 말단 부위까지 따뜻한 피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겨울도 아닌데 손발이 차갑고 여름에도 냉방병에 쉽게 걸려요. 피로감도 심해져요. 몸속 찌꺼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온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아요. 마치 쓰레기를 며칠째 안 버린 집에 있는 기분이에요.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지쳐요. 면역력도 떨어져요. 림프절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감기나 다른 병에 쉽게 걸리고 한 번 걸리면 회복도 느려요. 예전에는 사흘이면 나았던 감기가 일주일, 열흘씩 가요. 소화도 안 좋아져요. 장 주변 림프가 막히면 소화액 분비도 줄어들고 영양소 흡수도 떨어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세요. 하지만 포기할 필요 없어요. 림프 순환을 도와주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물론 20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실제로 간단한 방법들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처음 림프 관리를 시작했을 때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처음 일주일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대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면서 반신반의하셨죠. 그런데 두 번째 주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말을 신을 때 발목이 예전보다 덜 뻣뻣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차이였죠. 세 번째 주가 되니까 더 확실해졌어요. 저녁에 신발을 벗어도 발등에 신발 자국이 깊게 패이지 않았어요. 전에는 고무줄로 묶은 것처럼 자국이 1시간도 넘게 남아 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할머니 딸이 먼저 알아차렸어요. 엄마 요즘 걸음걸이가 가벼워 보이네요 라고 말하더래요. 이게 바로 림프 순환이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변화들이에요. 첫 번째 효과는 붓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다리에 고여있던 림프액이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발목과 종아리가 한결 가벼워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차이를 가장 많이 느끼세요. 두 번째는 순환이 좋아지는 거예요. 손발이 따뜻해지고 전체적으로 몸이 개운해져요.
마치 막혔던 하수구가 뚫린 것처럼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세 번째는 컨디션이 나아지는 거예요. 몸속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니까 피로감이 덜하고 기운이 생겨요. 물론 20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전보다는 훨씬 활기차게 지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면역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림프절이 제 역할을 하면서 감기 같은 것에 덜 걸리게 되고 걸려도 회복이 빨라져요. 이런 효과들을 보면 당장 시작하고 싶어지시죠? 하지만 잠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먼저 분명히 해둘 점이 있어요. 이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건강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만약 다리 붓기가 심하거나 다른 증상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먼저 가보셔야 해요. 특히 이런 분들은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에요.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혈압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혈전증이 있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순환을 자극하는 일이다 보니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암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받으신 적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림프절 제거 수술을 받으셨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하고요.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위에 림프절이 만져지거나 아프신 분들도 절대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염증이나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선 림프절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아실까요?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목 부분에는 귀 아래쪽, 턱 밑, 그리고 목 옆쪽에 림프절이 있어요. 목을 살짝 만져보시면 딱딱한 뼈 말고 부드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곳이 림프절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겨드랑이에도 중요한 림프절이 있어요. 팔을 들어 올려서 겨드랑이 가운데 부분을 살짝 눌러보세요. 사타구니 쪽에도 림프절이 있고요. 무릎 뒤쪽에도 림프절이 있어요. 앉아서 무릎을 구부린 다음 무릎 뒤쪽 오목한 부분을 만져보시면 됩니다. 발목 쪽에도 있어요. 복숭아뼈 주변 부드러운 부분들이에요. 정상적일 때는 이런 림프절들이 만져지지 않거나 아주 작게 만져져요. 하지만 붓거나 아프거나 딱딱하게 만져진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급성 염증이 있을 때도 피하셔야 해요. 열이 나거나 상처가 있거나 관절이 빨갛게 부었을 때는 하시면 안 돼요. 임신 중이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하고요. 이런 주의사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좋은 일을 하려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셔야 할 원칙이 하나 있어요. 절대 강하게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마사지라고 하면 세게 주물러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깨나 등 마사지 받을 때처럼 아프도록 눌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림프는 정반대예요. 림프관은 혈관보다 훨씬 얇고 약해요. 세게 누르면 오히려 터지거나 손상될 수 있어요. 마치 비누 거품을 만질 때처럼 살살 만져주셔야 해요. 아기 머리를 쓰다듬듯이 고양이 털을 쓰다듬듯이 부드럽게 해주세요. 손끝으로 살짝 스치는 정도면 충분해요. 속도도 천천히 해야 해요. 급하게 문지르면 안 되고 물이 천천히 흘러가듯이 여유롭게 해주세요. 방향도 중요해요. 항상 심장 쪽으로 위쪽으로 향하도록 해야 해요. 림프는 결국 심장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시간도 적당히 해야 해요.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피부나 조직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가 적당해요. 이런 원칙들을 지키면서 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그럼 이제 집에서 실제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마사지 기술이 아니라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들이에요. 김순자 할머니가 실제로 해보신 방법들부터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처음에 의구심이 많으셨어요. 이런 간단한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한 달 후에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첫 번째 방법은 다리 올리기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일주일 정도 하니까 습관이 되더래요.
여러분도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 보세요. 벽이 없으면 베개 두세 개를 다리 밑에 받쳐서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다리에 고여있던 림프와 혈액이 자연스럽게 심장 쪽으로 돌아갑니다. 중력을 거꾸로 이용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걸 하고 나면 다리가 한결 가벼워진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따뜻한 물 족욕이에요. 할머니는 저녁 식사 후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족욕을 하셨어요. 큰 대야에 발목까지 잠길 정도로 따뜻한 물을 담으시고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손으로 만져서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면 적당해요. 15분 정도 발을 담그고 계시면서 발가락도 움직이고 발목도 돌려주세요. 따뜻한 물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순환이 좋아져요. 할머니는 족욕을 하고 나면 발이 붓지 않아서 좋다고 하셨어요. 족욕할 때 소금을 조금 넣으면 더 좋아요. 굵은 소금 한 큰술 정도면 충분해요. 소금이 붓기를 빼는데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천천히 많이 걷기입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들면서 걷는 양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걷기 시간을 늘리셨어요. 빨리 걸을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라도 자주 걸어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림프를 위로 밀어 올려줍니다. 밖에 나가기 어려우면 집 안에서도 괜찮아요. 할머니는 텔레비전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서 집 안을 한 바퀴 도셨어요. 그리고 요리하면서 제자리에서 발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도 자주 하셨고요. 이런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돼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무릎이 아프지 않다면 한 층씩이라도 걸어 올라가 보세요. 계단 오르기는 종아리 근육을 쓰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네 번째는 물 충분히 마시기예요. 할머니는 예전에 물을 별로 안 드셨어요.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일부러 적게 드셨거든요. 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림프도 끈적해져서 잘 흐르지 못해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조금씩 자주 마셔보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한 모금씩 자주 드세요. 할머니는 물병에 줄을 그어서 시간대별로 마실 양을 정해놓고 드셨어요. 단,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드세요. 무작정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너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돼서 순환에 좋지 않아요. 다섯 번째는 꽉 끼는 옷 피하기입니다. 할머니는 예전에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좋아하셨어요. 좀 꽉 끼더라도 날씬해 보이는 옷을 입으셨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편안한 옷의 중요성을 깨달으셨어요. 특히 다리와 팔목 부분이 너무 조이는 옷은 림프 흐름을 방해해요. 허리띠도 너무 꽉 매지 마시고 양말도 발목을 너무 조이지 않는 걸로 선택하세요. 할머니는 집에 있을 때는 압박감 없는 편안한 옷을 입으시고 나갈 때도 몸에 여유가 있는 옷을 입으세요. 속옷도 마찬가지예요. 브래지어 끈이나 팬티, 허리밴드가 너무 조이면 순환에 방해가 돼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칭이에요.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발목도 돌려주세요. 특히 목과 어깨 스트레칭이 중요해요. 이 부위에 림프절이 많거든요. 목을 앞뒤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주시고 어깨를 크게 돌려주세요. 앉아서 할 수 있는 발목 운동도 좋아요. 발가락을 위로 당겼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반복하세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림프를 밀어 올려줘요. 이런 방법들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림프 마사지 전문가나 물리치료사에게 받는 림프 배수 마사지가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받으셔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주의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받으세요. 전문가를 찾을 때는 림프 마사지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처음 가시기 전에 건강 상태를 솔직히 말씀드리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갑자기 한쪽 다리만 심하게 붓거나 붓기가 며칠째 빠지지 않거나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붓기와 함께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이런 경우는 단순한 림프 순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 있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이런 간단한 습관들을 2개월 동안 꾸준히 하신 후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어요. 복잡한 마사지 기술을 배우지 않아도 이런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로 마무리해 볼게요. 할머니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매일 이런 습관들을 지키고 계세요.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하지 않으면 몸이 불편하다고 하세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지 하던 체념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수 있구나 하는 희망으로 바뀐 거예요. 여전히 70대 후반의 몸이지만 그 안에서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계시죠. 오늘 배운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림프는 우리 몸의 청소부이자 경비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느려지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다리 올리기, 족욕, 걷기, 물 마시기, 편안한 옷 입기, 스트레칭. 이 6가지만 기억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려워요.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해보셔야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주의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김순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이것저것 빼먹기도 하고 귀찮아하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시다 보니 지금의 변화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시고 몸이 적응되면 하나씩 더 추가해 가세요. 건강한 노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도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